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접근 제한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접근 제한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하면서 뭐 퍼블릭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베이트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접근 제한자의 종류가 뭐냐면 퍼블릭이라는 게 있고 얘는 이제 공공이다라는 거 있고 프라이베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잘 안 써요. 프로텍티드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디펄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냥 디펄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클래스를 붙이면 여기에 이제 퍼블릭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고 퍼블릭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프라이베이트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클래스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클래스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클래스로 예시를 드려보는 거예요. 프라이베이트 그다음에 프로텍티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디펄트인 경우에는 얘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디펄트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디펄트인 경우에는 얘가 이제 여기가 생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이 디펄트를 생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접근 제한자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잠금 장치 생각하면 돼요. 잠금 장치. 그러면 이제 이 퍼블릭은 누구나 접근 가능이라 생각하시면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공유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공용 로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용 로비. 그죠? 그다음에 프라이베이트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나만 접근 가능하다. 나만 접근 가능하다. 이게 뭔지 이제 이따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내 방 생각하면 돼요. 내 방은 나만 접근 가능하죠. 그죠? 이 프로텍티드는 그러니까 가족만 접근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상속받은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이 디펄트라는 거는 뭐냐면 같은 아파트 주민만 접근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패키지 개념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패키지가 쉽게 말하면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래서 그 같은 패키지 내에 존재하는 클래스들만 해당 클래스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 아까 이게 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메인이 있어요. 메인. 그러면 여기에 뭐 이렇게 쓸까요? 제가 패키지를 스쿨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스쿨. 학교라는 패키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자, 학교라는 이제 패키지에다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다 해볼게요. 스튜던트. 자, 그러면 학교라는 패키지 안에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퍼블릭 붙어 있죠? 퍼블릭 붙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스트링 네임이라 쓰고 그 다음에 스트링 말고 int age. 자, 이 학생은 뭘 가지고 있죠? 여기 스튜던트 s 이거 오타나면 안 돼요. 님 파일 해주고 무조건 이제 클래스의 앞에는 대문자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를 퍼블릭으로 딱 써놨기 때문에 메인 입장에서 자, 지금 메인과 스튜던트는 별도의 패키지에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이 메인 같은 경우는 src라는 녀석 안에 존재하고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스쿨 안에 존재하는 녀석이죠. 자,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퍼블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메인에서 스튜던트라는 요 녀석한테 접근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new student.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 객체를 지금 하나 만든 거죠. 그죠? 왜냐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학생은 외부 패키지예요. 외부 패키지. 그러니까 외부 패키지에 존재하는 클래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프라이베이트로 잠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근데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프라이베이트로 못 잠가요. 여기 지금 보면 컨트롤 눌러보면, 이런 뭐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퍼블릭밖에 없어요. 퍼블릭. 퍼블릭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쓰던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디폴트가 생략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프라이메이트랑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는 클래스에다가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클래스는 퍼블릭 아니면 디폴트입니다. 근데 이게 클래스 앞에 지금 퍼블릭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메인에서 얘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디폴트라는 건 뭐라 했어요?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스쿨 안에 있는, 스쿨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스튜던트는 메인 입장에서 외부 패키지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할 때 이 클래스에는 거의 다 퍼블릭으로 뚫어주는 편이에요. 다.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클래스는 다 퍼블릭으로 뚫어준다. 근데 어느 경우 프라이베이트로 잠가야 되냐? 지금 여기 네임과 에이지는 얘는 어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죠?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 학교의 구성에는 뭐 스튜던트도 있을 수 있고 뭐 티처라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 있고 선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과 선생님은 어쨌든 같은 부류가 아니라 다른 부류잖아요. 선생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해야 될 일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뭐가 있어요? 선생님도 이름과 나이가 존재할 수 있죠. 이름, 그 다음에 나이, 그죠? 그 다음에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나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바에서 단일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일 책임 원칙. 단일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솔리드라는 걸 찾아보세요. 솔리드 패턴이라는 게 이 원칙이라고, 솔리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단일 책임 원칙이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은 선생님에 대한 역할만, 책임만 지어야 되는 거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책임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학생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일까지 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뭐 학생의 일까지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조별과제 하는데 누구는 이제 발표를 맡고 누구는 이제 자료 조사를 맡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PPT 이제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PPT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발표하는 사람이 자료 조사, 그러니까 팀원들끼리 각각 어떤 역할을 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발표하는 사람이 자료 조사하고 PPT 만들고 다 하고 또는 자료 조사하는 사람이 뭐 PPT 만드는 것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한 사람이 한 역할만 맡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단일 책임 원칙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책임에 맞게끔만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나중에 뭐 팀 프로젝트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하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도 내가 맡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고자 하는 파트. 그러면 그 파트만 맡아서 진행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안에서도.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이런 걸 어쨌든 단일 책임 원칙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학생이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야 되는 학생이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선생님한테 뭐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선생님이 학생 클래스에 접근해서 여기를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또는 선생님 입장에서 네,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여기를 마구잡이로 접근해서 수정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에 또 위배가 되냐면 캡슐화의 위배가 돼요. 정보 은닉이라고 하거든요. 정보 은닉. 캡슐화 정보 은닉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학생 입장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무실이 왜 있어요? 교무실 학생들 마구잡이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을 학생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거는 숨김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고유로 해야 되는 권한들은 선생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뭐 노는데 어떻게 노는지까지 선생님이 직접 개입해서 너 이거 이렇게 놀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들이 클래스 만들 때 그냥 클래스 만들고 여기다가 속성 넣으면 그냥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프라이베이트로 원래 잠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프라이베이트로 잠금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 메인 쪽에서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만들 수는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아까 제가 프라이베이트라는 건 뭐라 했어요? 나만 접근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럼 나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 name과 age는 여기 안에서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원래는 얘가 어떻게 됐어요? 스튜던트 한 다음에 age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값을 넣고 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프라이베이트가 아니면 지금 보시면 빨간색 뜨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죠? 디폴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퍼블릭으로 뚫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퍼블릭으로 뚫어주게 되면 메인에서도 자 사용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자 지금 보라색 정상적으로 떴다는 거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퍼블릭으로 안 하고 여기를 다 뭘로 잠가주냐면 프라이베이트로 잠가주는 게 관례예요. 근데 잠가주다 보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럴 때 여기다가 뭘 만들어주냐면 게터세터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뭐라고요? 게터세터라는 걸 만들어주는데 그냥 게터세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자, 게터 얘는 뭐냐면 게터를 왜 게터라 하냐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게터 그 다음에 세터 자, 얘는 데이터를 뭐 하냐면 가져오는 메소드 그러면 얘는 데이터를 뭐 하는 메소드일까요? 셋이라는 건 뭘까요? 설정하는 메소드. 그죠? 설정하는 메소드. 데이터를 뭐 수정한다거나, 조작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설정하는 메소드가 바로 뭐다? 게터 세터다. 자, 그러면 게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써요. 자, 여기다가 string, get name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소가로, 자, 그 다음에 return name. 자, 이런 식으로 네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임도 마찬가지예요. 네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여기다가 int get age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void 그 다음에 set name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넘겨주냐면 외부에서 string name이라는 걸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this.name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ge도 마찬가지예요. age도 이렇게 쓴 다음에 얘는 외부에서 뭘 받아야 돼? age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세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게터 세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스튜던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get 했을 때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여기가 지금 다 뭘로 생략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이 아니라 게터 세터는 다 뭘로 뚫어주냐면 퍼블릭으로 뚫어주는 게 관례예요. 이렇게 퍼블릭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퍼블릭으로 뚫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get age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해봤자 age 값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지금. 데이터 저장한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튜던트에서 set age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학생의 나이는 퍼센트 2살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 나온다? 자 10살이면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름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set name 예를 들어서 뭐 신짱구 그리고 학생의 이름은
s이고 나이는 퍼센트 d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int name.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아니 강사님 퍼블릭 안 붙이고 이거 너무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로운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해줘야지만 나중에 안정성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자, 신짱구이고 나이는 10살입니다. 나오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게터 세터를 결국에 사용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직접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한테 직접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건드는 걸.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게터 세터라는 걸 사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게터 세터라는 걸 사용하면 유효성 검사라는 것도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값을 받긴 한데 여기 메인에서 값을 받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5라고 입력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5가 등록이 될까요? 등록돼요 그냥 마이너스 5살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뭐라 쓸까요? 에이지가 뭐 0보다 작가 왜냐면 0살 뭐 1살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0살 이상일 때만 0보다 클 때만 여기다가 나이를 넣는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죠? 그럼 실행해보면, 자, 0살 나오죠. 그죠? 왜 0살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this age 값이 이제 안 들어오면 age 값이 그러니까 age가 초기화되면서 int 같은 경우는, 제가 0을 넣어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0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잘못 넣었다 하면, 제대로 된 값을 넣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뭐랄까, 유효성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그냥 지금 이렇게만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10살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코드의 유연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로직을 변경하는 게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튼간에 이제 게터 세터나 접근 제한자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분들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족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뭐 스튜던트 입장에서 얘가 이제 상속해주는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속받은 그 여성만 뭐 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보통은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 얘는 잘 안 써요. 프로텍티드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자 얘는 뭐랄까요? 얘는 쉽게 말하면 금고 안에 있는 돈이라 생각하면 돼요. 돈. 그러면 게터라는 녀석은 뭐예요? 자, 우리가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내가 직접 접근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나요? 못하죠. 그죠? 그래서 게터를 통해서 은행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고에 돈을 넣어주는 은행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은행원을 통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안전성 있게 돈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게터 세터를 사용하는 이유, 게터 세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유효성 검사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만 하면 코드 구조를 이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상적으로 이해하세요. 아,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 프로텍티브라는 거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뚫어줘요.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는 퍼블릭으로 뚫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이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는 프라이베이트로 막는구나. 그럼 프라이베이트로 막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프라이베이트로 막지 않으면 누구나 직접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작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프라이베이트를 걸어두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게터 세터 개념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터 세터랑 그다음에 접근 제한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